그 정신이 모두 병들었다. 즉 근본적으로 이 이성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유물론을 주장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인간의 근원성은 그 사람의 물질적인 조건에 있다. 즉 정신적인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칼 마르크스는 바로 이 유물론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물론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적으로 보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적으로 내재된 운동성의 표현이며 오직 동물들에게만 존재하며 육체가 죽으면 정신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고 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뭉쳐서 별이 되고 다시 터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 중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기고 그 유기물에서 생물의 유전자와 세포가 생겼습니다. 단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다세포가 생겼습니다. 136억만 년의 우주 역사를 그냥 두 줄로 간추렸습니다. 다세포와 동물세포가 정신에 대해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다세포 동물이 먹이나 성적인 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세포 간의 운동과 그에 의한 반응을 하기 위해 신경세포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다른 여러 세포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니까요. 움직이는 이 운동세포가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면 감각세포, 신경세포, 반응하는 운동세포 등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세포가 모여서 척수를 이루고 이것이 모여서 뇌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정신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진화적으로 내재된 운동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화적 경험을 담고 있는 운동성의 표현일 뿐입니다. 특히 본능은 이미 진화적으로 완벽하게 내재되어 버린 것이고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정신세계는 아직 진화적으로 내재되지 않아서 태어나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운동을 하는 동물만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식물은 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없고 정신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증명하는 동물이 바로 멍게입니다. 해삼과 멍게, 소주 한잔하는 생각이 나네요. 멍게는 어렸을 때 올챙이 같이 생긴 물고기로 헤엄쳐 다닙니다. 물론 그때는 동물이기 때문에 척수와 뇌가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위의 입을 받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즉 더 이상 운동이 필요 없게 되면서 뇌와 척수를 소화시켜 버립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정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정신은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정신은 없어집니다. 인간이 뛰어난 이유는 그래도 이러한 정신활동의 결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기, 책, 현재는 인터넷 등으로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나면 정신이 없어지니 당연히 내세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들을 갖다가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니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구축한 이성적 관념적 세계는 노예들의 생각에 불과하다. 인간의 우주적 본성은 이성이 아니라 동물적인 의지이다라고 니체가 얘기한 거죠. 이 신이 없어진 삶의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니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형식으로 사유해보자. 의미와 목표도 없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회귀는 무에 향하는 피날드도 없는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존, 영원 회귀. 나의 삶은 과거에 무수히 반복되어 삶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진리이고 변화는 가상, 가짜라고 했는데 니트는 존재 자체가 가짜, 가상이고 변화하는 게 진리라고 얘기를 본 거죠.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신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즉 변화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너는 한 번 들어간 강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헤라이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만물은 계속해서 전환 생성됨으로 변화야말로 세계의 진리라고 주장한 이 얘기도 합니다. 즉 변화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싶은 그 진리적인 주춧돌, 내가 붙잡고 싶은 이런 것들은 허구이다라는 거죠.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 영원핵이라고 하는 건 고속이 아니라 구속인가 구원인가. 삶은 지속적인 생성 과정이고 목표 없는 생성 과정에 그러니까 삶은 지속적인 생성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 없는 그 생성 과정을 정당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 회귀라고 하는 말이. 우연히 태어난 나를 필연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 순간에 충실하라. 사기꾼들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사기치고 진실한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자고 한다. 영혼의 회귀를 통해서 이 순간을 포착하라. 누 안드레스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작가이자 정신분석자래요. 니체, 프로이드, 니켈과 교감을 나누고 영향을 준 사람인데 회귀, 환생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회귀로 귀의가 최고의 인류적 노력의 목표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이 불교적인 용어인가 보죠. 니바나, 쌈사라 뭐 해갖고 환생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불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열반은 아예 그 환생 자체를 벗어나고자 얘기했지만 그 환생으로의 지속적인 회귀야말로 바로 최고의 인류적인 노력이라는 목표를 갖다가 누 안드레스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보다는 우연을, 존재보다는 생성을, 미래보다는 순간에 충실하라. 카페 디엠, 순간에 충실하라. 죽음과 삶은 모순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는 이런 말들을 주어 니츠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다인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은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뿌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조성으로부터 나온 형제들이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만물 보전, 만물 유권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동물의 원천이 같다라는 것, 즉 이성을 통한 동물과의 분리의 경계를 없앤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물하고 분리된다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 빅뱅 우주론, 핵심은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의미를 던져주는 빅뱅 우주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양 쪽으로 좀 오면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자가 중용론을 펴고 그 다음에 장자가 자유론을 펴면서 이미 이 동양에서는 이 포스트 서양 사회가 위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들을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이미 동양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사자의 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자의 자유론에 대해서 좀